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 볼 물건은 동작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작구인데요. 여기가 상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상도역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름이 강남초등학교입니다. 뭐 왜 이렇게 된지는 저야 알 수 없죠. 위치는 상도역에서 약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이므로 충분히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로드뷰로 잠깐 보시면 초등학교 바로 앞이긴 한데 바로 앞인 그냥 앞이 정도가 아니라 자 보다시피 이 물건 위치는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보다시피 이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의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집안은 너무 가까워서 좋긴 하지만 너무 눈에 보여서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 굉장히 좋네요. 보다시피 잔디구장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2억 2천인데요. 유찰되어서 1억 7,600만 원이고요. 이 물건은 2층 중에 1층입니다. 2층이라고 여기 밑에 지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 1층이긴 하지만 바로 1층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물건은 근데 86년상 유생입니다. 굉장히 수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이외에 이 위층이 꼭대기층인데 여기서 방수 문제나 그런 게 있다든가 비록 바로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벽 쪽으로 방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거래된 건수가 보면 1억 9,500 1억 이 정도 금액에 거래된 걸로 봐서 시세는 1.9억에서 1.9억 정도 되지 않을까, 1.9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이거는 빌라는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위치면 이 정도 오래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한 1.5억 가까이 되는 전세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물건 등기부를 좀 벌 텐데요. 등기부를 굳이 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등기부 범으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해보면 입찰하거나 명도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 물건은 2014년도에 매매가 됐는데 소유자가 71년생이고 당시 거래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14년도 매매를 할 때 근저당을 바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9천만 원인데 채권 최고액을 좀 낮춰가 6,400인가? 그 정도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가 아닌 2017년도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다시피 2014년도까지는 근저당 하나였는데요. 2017년도가 되면서 3년이 지나서 근저당을 잡는데 기존에 국민은행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에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대부업체에서 여기서 돈을 빌려, 다른 대부업체거든요.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줘도 충분히 수익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2017년도. 그 다음 2018년도 방금 앞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소멸을 시키고 바로 또 7,500만원에 다른 대부업체에서 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체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권 1금융권까지는 다시는 대출이 힘들지 않을까,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다시 대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후순위 잡았던 이 근저당들을 소멸을 시키고 그리고 다음 대출을 또 받는데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2018년도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또 대출이 일어납니다. 자, 보다시피 또 다른 대부업체입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또 받게 되고 2019년도 4월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5월에 바로 또 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대출을 받게 됩니다. 전부 다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다시피 전세권까지 설정했습니다. 500만원. 이거는 제가 종종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요. 500만원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최우선 면제로 앞에 먼저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그렇게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설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대부 업체입니다. 전세권 설정해서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2019년 5월달에 이렇게 대출을 전세권까지 설정할 정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또 마지막으로 또 다 소멸시키고 또 최종적으로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또 대부업체죠. 대부업체가 한번 끼면 도대체 몇 개의 대부업체가 이게 지금 이 물건만 해도 몇 개의 대부업체 5개, 6개? 굉장한 많은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뭐 신용 등급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지 않을까 뭐 생각해보게 됩니다. 9,100만원까지 받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2019년 6월에 이 상태에서 대부업체 대출 받은 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상속. 5분의 3이 있고 5분의 2인 걸 봐서 5분의 3은 배우자이고요. 5분의 2는 자녀입니다. 뭐 자녀는 다행히 이제 뭐 20살이 가까우기 거의 될 정도이니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보다시피 이렇게 채권 최고에 처음에 국민은 근저당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후에 근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많은 빚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현재 이 물건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배우자인 정 씨와 그 다음에 자녀인 이 씨가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받고 가시다고 하더라도 명도를 할 때 아무래도 파산을 했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비를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낙찰받고 이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입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치는 뭐 나쁘지 않고 괜찮으니까요. 단지 이 물건에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시세조사는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